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를 렉처처럼 술술 읽어주는 남자 정영남입니다. 자, 오늘은 이낙연 현 국무총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 거예요. 저도 한 선거판을 들여다본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이 대권주자 반열에 오를 거라고는 솔직히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낙연 총리는 약간 전형적인 관료형 정치인? 이게 정치인도 스타 정치인이 있고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있고 관리형 정치인이 있고 관료형 정치인이 있고 유형이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뭐 유치원 3법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이 국감 때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박용진 의원을 아직 대선 주자로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 저마다 길이 있는데, 사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급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뜻밖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부드러움 속에 감춰진 강인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좀 배려심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글재주, 말재주, 되게 말 하나하나에도 품격이 느껴지는, 실제로 민주당에서 대변인을 굉장히 이제 오래 했었고 보수에서도 반감이 별로 없죠. 그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단점은 뭔가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을 확 끌리게 하는 그런 매력, 이게 이낙연 총리를 자주 본 사람들은 매력을 느낀다고 하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조금만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분들에게는 어필이 크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확실한 지지층을 넓히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동교동을 이제 출입을 하다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눈에 띄어서 총애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천을 받게 됐는데, 전남, 영광, 뭐 한평, 물론 중간에 지역구의 변동이 좀 있지만 주로 이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호남에서는 굉장히 국회의원을 오래 했죠. 아마 16, 17, 18, 19, 4선 이제 의원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사람들은 민주당이니까 호남에서 당선되는 게 뭐 그리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17대 총선이에요. 17대 총선은 바야흐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국민들의 이제 감정이 거세게 불타올랐고, 제3당에 불과했던 열린우리당이 호남, 영남, 수도권 할 것 없이 정말 돌풍을 휩쓸었던 그런 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더불어민주당이지만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는 열린우리당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가지 않은 새천년민주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열린우리당을 만들었고, 나머지는 새천년민주당에 남은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표결에 참여한, 당시 이제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는데, 이낙연 총리는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당에서 당론으로 탄핵 결정을 했지만 반대표를 던진 굉장히 몇 안 되는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소신의 정치인, 그리고 탄핵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정치인,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반대 입장이 계신 분들한테는 좀 튀는 행동을 하고 좀 못마땅한 그런 존재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7대 총선 때 새천년민주당은 몰락했어요. 대단히 몰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게 이낙연 총리죠. 그렇게 18대까지 19대까지 무난하게 국회의원이 돼요. 그런데 이제 2014년도 지방선거 하면서 도지사가 되거든요. 전남도지사. 그러니까 정말 그 전남, 특히 서부 해안가 위주에서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인데, 얘기 듣기로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서 인맥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국무총리로 임명이 돼요. 사실 이낙연 총리를 기존에 뭐 친문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
총리들은 많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 당이 합쳐져서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됐지만 그렇게 뭐 친노 친문 이 계파 색깔이 조금 옅은 이낙연 총리였는데 총리로 임명됐을 때 저는 매우 놀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뭐 KTX 타고 오다가 특지를 예약을 했는데 축하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이제 통로에 앉아서 전화를 받았다, 이런 미담이 좀 밝혀져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총리가 되고 나서 180도 삶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역대 국무총리들은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길이 아니라 무덤이었어요. 국무총리 출신 중에서 대선에 도전했다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정치인이 적지가 않았는데 이낙연 총리는 오히려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인상 속에서 강인함, 카리스마, 매력적인 중저음 목소리, 이런 것 때문에 인기를 얻는 것 같고요. 굉장히 진보 진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이런 모습에 보수에서도 큰 반대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대통령이 이제 국무총리를 임명을 하면은 청문회를 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인기가 좀 있었는데 호남 총리를 지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뭐 호남 홀대론 이런 게 있었는데 호남 사람을 총리에 임명을 하니까 호남에서 반응이 좋았고, 당연히 그러니까 호남에서 지지 세력을 모으고 기반으로 하고 있던 국민의당에서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쳐서 무사히 총리를 인준을 했죠. 굉장히 호랑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국무회의 때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보고하지 마라, 확실하게 뭐 숙지를 하고 보고를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호통을 치고 완벽한 업무 처리를 요구한다. 그래서 마치 육군공무원처럼 일한다고 해서 뭐 이주사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은 총리가 교체가 될 거예요. 이건 예언입니다. 제 예언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내년에 교체가 될 거고 이낙연 총리는 후배가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 본인의 근거지인 전남을 떠나서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겁니다. 이거 그 어떠한 언론사에서도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리직을 버리고 호남을 떠나 수도권에서 출마합니다. 그리고 5선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노릴 확률이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권에 대한 도전을 한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관건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시민 작가인데요. 유시민 작가가 만약에 출마를 한다, 민주당에 들어온다, 그러면 장담을 할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당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도 왠지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구도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낙연 총리가 대선 주자가 되고 대통령이 될 확률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후보가 됐다 이러면은 전직 국무총리들 간의 대결을 해서 이낙연 대 황교안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죠. 재미있는 대선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캐릭터는 조금 겹쳐요. 좀 무게감 있고 진중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공안검사 출신보다는 이낙연 총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아직 상황이 많이 남았고 변수는 남아있지만, 자 정리를 하자면은 최고의 장점은 진중함, 꼼꼼한 일처리, 무게감, 그리고 전형적인 외유 내강. 하지만 단점은 뭔가 그 한방의 부재, 확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과 어필의 부재. 하지만 전망은 대단히 밝게 보고 제 예언을 덧붙이자면은 총리 사임, 그리고 수도권 출마, 국회의원 당선,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 대선 출마, 이 루트를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에는 다시 야당으로 돌아와서 뜨거운 감자 중에 한 분이죠.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